축지법, 땅을 줄이는 법이란 뜻으로 같은 거리를 일반적인 경우보다 훨씬 빠르게 이동할 수 있게 해준다는 술법입니다. 예를 들면 100보의 땅을 50으로, 20으로 줄여서 순식간에 이동하는 능력을 말하죠. 겉보기에는 되게 느릿느릿하게 가는데 그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축지법에 대해서는 위쪽이죠. 북한 김씨들도 썼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심지어 자신들을 신격화하는 데 이용하기도 했었죠. 그리고 현재는 제가 구속된 걸로 알고 있는데 허 모 씨도 자신이 축지법과 공중부양을 쓸 줄 안다 라고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우린 다 알고 있죠.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많이 보실 프로그램 꼬꼬무의 MC로 나오시는 장성규님과 그리고 허 모 씨가 함께 방송에 나온 걸 제가 보게 됐는데요. 장성규님께서 훨씬 더 공중부양을 잘 하시더라고요. 만약 그게 공중부양이 맞다면 허 모 씨의 말대로요. 자, 이처럼요, 말뿐인 겁니다. 누가 믿을까요? 그 어디에서도 공식적 기록 목격한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냥 우리에게는요, 축지법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의 짤 정도가 돌아다닐 뿐이죠. 정말 빠르게 산을 내려가시는 분의 영상으로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혹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식적 기록이 있는 인물이 있다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이로 미스테리 극장, 실제 축지법의 유일한 공식 기록의 미스터리 편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원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하게 될 이 미스터리 영역은 바로 축지법입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대부분의 축지법은 정치적인 목적으로 자신을 신격화하기 위해서 혹은 종교적인 목적으로, 그것도 신격화죠, 이런 방식으로서 사람들에게 자기가 하늘을 난다, 축지법을 쓸 줄 안다, 그냥 진짜 말 그대로 말뿐인 내용들만 대부분입니다. 아니,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없고 봤다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사람들이다 보니까 공식적으로 우리가 인정할 만한 영상이든 어떤 자료들은 존재하지 않죠. 심지어는 축지법을 쓴다라고 표현하는데 앞서 축지법이 무엇인지도 말씀드렸죠. 땅과 관련된 한자입니다. 근데 축지법을 사용하는 방식을 공중부양을 하는 방식으로서 설명하는 허모 씨의 이야기도 봤습니다. 그럼 명칭이 축지법이 아닌데요. 이처럼 막무가내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실상 축지법에 대해서 믿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냥 짤처럼, 밈처럼 그냥 그런가 보다 라고 하고 지나가는 내용이 대부분이죠. 그런데 굉장히 오랫동안 제보도 받아왔고 이 인물에 대해서 다뤄주십시오 라는 내용들의 제보들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한민국, 너무 옛날로 가지 않겠습니다. 바로 근현대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따져도요, 멀리 갈 필요가 없지요. 한 110년 전쯤, 110년, 120년 전쯤에 실제로 축지법을 썼다라고 기록이 된 인물이 있다. 그리고 그 증명 과정에 대한 내용들도 기록이 있다. 과연 어떤 내용일까요? 그 내용 함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어떠신가요? 뭔가 되게 멋있는 옷을 입고 근엄하게 생긴 한 인물이 보이실 겁니다. 이 인물은요, 어린 시절부터 달리기를 굉장히 잘했던 아이로 알려져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달리기가 아니고요, 남들이 따라잡을 수 없을 만큼 주변에 모래 폭풍을 일으키고 바람까지 다 끌고 다닐 정도로 누가 보더라도 그냥 달린다라는 느낌이 아닌 것 같은, 그렇게 유명했던 사람이라고 합니다. 자, 그렇게 이 아이는 성장을 해 자신의 능력을 최대치로 발휘하게 되죠. 자, 지금이야 우리가 아는 항공, 물류 이런 시스템, 교통편의 시스템들이 존재하지만 이때 당시에는 없었습니다. 자신의 축지법을 부의 축적으로 이용했다라는 거죠. 물건을 떼러요, 한양에서 전라도를 갑니다. 한양에서 강원도를 갑니다.
그 물건들을 제가 직접 가져서 한양에다 유통시키는, 자, 이걸 쉽게 얘기하면 보부상, 뭐 부보상이라고 원래 명칭이 맞는데 현재는 보부상도 같은 명칭으로 쓴다고 하니 편의상 보부상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보부상으로서요, 조선 팔도를 누비며 어마어마한 돈을 번 자로 알려져 있죠. 자, 그럼 이 사람의 능력, 과연 보부상이었던 사람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무언가 제복을 입고 있죠. 관료가 된 것 같습니다. 어떻게 이 정도의 권력을 갖게 되었을까? 이유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그 빠른 발로 축지법을 이용해서 전국 팔도를 다니며 돈만 번 게 아니라 어마어마한 사람, 당시 실권자를 구출하기까지 합니다. 때는 1882년 이모군란입니다. 제가 앞으로 밑에서 지금부터 얘기할 때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걸로 저한테 분명히 댓글로 뭐라고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습니다. 사실 역사적 관점에 대한 부분, 저도 개인적인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던지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는 명성황후로 되어 있는 게 맞기 때문에 시호가 명성황후라는 표현을 쓰겠습니다. 악플내지 말아주세요. 자, 1882년 군인들이 난리가 납니다. 아주 유명한 사건이죠. 민씨 가문들의 이상한 짓거리. 쌀을 안 줍니다. 임금을 안 줍니다. 미치죠? 나중에 준 게요, 쌀을 준 게 아니라 그 안에 모래를 섞어서 결국 군인들이 폭발을 하게 됐던 그 이모군란입니다. 이모군란 당시에요, 당연히 군인들이 노렸던 것, 민씨 가문입니다. 그 중에는 엄청나게 많은 착복을 했었죠. 민영익 그리고 명성황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민영익을 습격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남성이 나타나서 민영익을 업고 도망칩니다. 자, 사람을 업고 도망을 쳤는데 아무도 못 쫓아갑니다. 이게 기록이에요. 군사들이 보고 놀라서 쳐다만 보기만 합니다. 아니, 이런 내용이 도대체 어디 있냐? 저도 이 내용에 대해서 어디 있는지 궁금해서 그 MBC에 있는 그 놀라움이라는 프로그램 있죠? 거기에도 이렇게 발췌를 해놨습니다. 바로 대한제국 시절의 역사서, 바로 대한개년사입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합니다. 본디 북비천인으로 첩각으로 하루에 300리를 능히 보행한다더라. 이 남성에 대한 표현을 이렇게 하고 있죠. 이 남성 덕분에 목숨을 구했던 민영익, 당신의 실권자입니다. 당연하겠죠, 민씨 집안이니. 실권자였던 민영익은 이 능력에 대해 놀라움을 느끼고요, 이 남성을 당시의 왕, 이후에는 황제가 되는 고종에게 천거합니다. 그리고 고종은요, 그 능력을 테스트해보기 시작하죠. 아니, 진짜 그렇게 빠르다고? 이 예시는 아주 유명합니다. 도성입니다. 한양 도성에서 고종은요, 미리 전주에 파발을 띄웁니다. 좀 시간이 지나면 한 남자가 갈 텐데 그 남자가 도착하는 시간을 기록을 해놔라. 그리고 며칠 뒤 고종은 이 남성을 부릅니다. 자네는 한양에서 지금 전주까지 가게 되면 나의 사찰을 전달을 해야 되는데 얼마 정도면 갈 수 있는가? 그 질문에 이 남성이 정말 어이없게도 왕이 물어봤는데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반나절이요. 반나절이면 충분히 갑니다. 반나절. 지금으로 따져도요, 현재 기준입니다. 서울 한양에서 전주까지 가는데 210km입니다. 이때 당시에는 뭐 길이 그렇게 잘 나있지 않고 산세도 더 험하겠죠. 지금이야 산을 뚫어버리면 되지만, 터널을 만들면 되지만, 그땐 더 아닐 겁니다. 넘어가야 됩니다. 그냥 일반 평지를 달려가는 게 아니죠. 말을 타고 가는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말을 타고 간다 하더라도 반나절 안에 못 갑니다. 만약 이걸 약 한 220km 정도로 계산을 하고 반나절이면 12시간이죠. 이러면 실제 마라톤 선수들이 뛰는 것보다 조금 더 빠르게 뛰어야 됩니다. 42.19km를 뛰는 마라토너보다 더 빠르게 뛰어서 12시간을 뛰어야 됩니다. 쉬지 않고 뛰면 12시간 만에 한양에서 전주까지 도착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요,
전주에서 고종에게 파발이 도착합니다. 12시간 만에 도착했습니다. 네. 실제로 보낸 시각과 도착했다라고 기록한 시간의 차이가 12시간. 그리고 당시 전주에서 그걸 받았던 장군의 말에 따르면요, 행색이 조금 물 같은 데 젖어서 지저분해 보이긴 했지만 엄청 여유로워 보였다. 지친 내색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입니다. 자, 고종은 이 능력을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남성은 고종의 최측근으로서 활동하게 되죠. 왜 가능했을까요? 이 시대 때는요, 정보가 곧 힘입니다. 고종의 명을 받들어 어디에든 빠르게 왔다 갔다 이동을 하며 정보를 이동시키는 역할로서 시작을 하게 되죠. 실제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있습니다. 한때 명성황후가 죽었다라는 소문이 난 적이 있는데 실제로는 죽은 게 아니죠. 고종의 아버지가 일부러 죽었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정치적인 명맥을 끊으려고 했던 그 사건이 있었을 때 명성황후가 살아있고 명성황후와 고종 사이에 전갈, 연락을 취할 수 있게 해줬던 자가 바로 이 남성이라는 겁니다. 왔다 갔다가 가능했다. 그 위치가 장호원이었거든요. 그러면 한양에서 여러분께서 하신 장호원까지 왔다 갔다 하면서 소식을 전해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쵸? 전주까지 가는데 12시간밖에 안 걸리는데요. 이에 대해서 고종은 묻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달리느냐? 답변은 매우 황당합니다. 두루마기가 걸리지 않게, 날아가지 않게 잡고요, 빠르게 걸으면 됩니다. 이게 이 남성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기록은 여기서 끝나지가 않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 같은데요, 김옥균을 암살했던 홍종우가 남긴 말이 있습니다. 이 남성은요, 여유롭게 걷다가 발을 늘려 순식간에 이동해버린다. 겉으로 볼 때 두루마기만 보인다. 아무것도 안, 그 정도로 빠르다는 얘기죠.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일까요? 근현대사의 기록에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는요, 이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고종황제의 이제 어떻게 보면 신임을 얻어 탁지부, 지금으로 따지면 기재부 장관이죠. 탁지부의 대신까지 출세하고요, 군권까지 쥐게 되는 엄청나게 높은 관직까지 오르시게 됩니다. 이분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여러분 혹시 고려대학교 아시나요?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의 전신이 보성전문대학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고려대학교에 가면 누군가의 한 남성의 흉상이 있거든요. 이 남성, 바로 앞서 보셨던 이 남성입니다. 고려대학교를 세웠다라고 알려진 분. 이분의 이름은요, 이용익 씨입니다. 보부상에서 출발해 국가 최고의 권력까지 갔으며 우리나라에 있는 고려대학교의 전신을 세웠던, 그만큼 일제치하 때 일제저항에서 싸우셨고 대한민국의 교육에 대해서 이걸 잃으면 안 된다 해서 자신의 모든 전 재산을 털어서 보성전문학교, 후에 고려대학교죠, 그리고 또 보성중학교까지 세우셨던 분입니다. 자, 이제 저희가 봤던 언론의 내용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 이용익에 대한 기록은 앞서 말씀드린 대한개년사에서도 똑같이 들어가 있다. 그 축지법에 대한 기록이 들어가 있다라고 방송에 나가는 내용까지도 저는 봤습니다. 이분께서는 나중에 항일운동을 이어가시다 결국 일본에 납치, 그 이후에 망명 신청을 해서 러시아로 가 독립운동을 하시다가 1907년 러시아에서 한 자객에게 피살을 당해 돌아가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용익 어떻게 들으셨나요? 자, 분명한 건 역사적 기록상 항일운동을 하셨습니다.
독립운동을 지원하셨죠. 그리고 대한민국의 근간인 교육을 포기하지 않고 교육책까지 재산을 털어 설립하신 분입니다. 해서 현재 고려대학교에도 흉상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걸 가지고요, 허구의 인물이지, 그걸 누가 믿어? 아니요, 그러긴 좀 어렵습니다. 가짜로 쓴 거 아닐까? 저도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가짜로 썼다고 하면요, 우린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면 삼국사기, 뭐 옛날 고려사, 이런 걸 보면 되게 옛날 얘기죠. 그때 보면 좀 과장, 어떻게 보면 좀 부풀려서 적는 내용들이 많잖아요. 뭐 주몽설화를 보면 어머니가 뭐 이렇게 밖에서 서 있는데 배에 햇볕을 쬐서 주몽을 잉태했다. 요즘 시대면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그런 일이 발생해서 아버지한테 가서 햇볕을 쬐는데 애가 생겼어요, 이런 얘기하면 처맞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가능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좀 많은 것들이 포장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많죠. 뭐 알에서 태어났다, 우린 그런 내용들을 알고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예전에는 그랬다 치지만 근현대사에서, 그리고 임금이 직접 확인했다는데, 그 기록이 남아있다는데 이걸 어떻게 거짓말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까요? 제가 이 미스테리를 처음에 제보받았을 때 제일 먼저 확인했던 사실은 일단 이용익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대한 부분들은 축지법과 관련된 부분들을 하나씩 체크를 해봤거든요. 자, 지금부터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첫째, 이용익은 축지법을 쓴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시나요? 앞서 나왔던 내용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빨리 걷느냐, 옷깃을 잡고요, 빨리 걸으면 됩니다, 이렇게만 말을 했습니다. 자신이 축지법을 쓴다라고 표현하신 적은 단 한 번도 없으신 분입니다. 그냥 빨리 걷는다, 빨리 걸으면 된다 라는 표현만 남아있었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축지법에 대한 약간 뭐 도술처럼 얘기를 할 때는 땅을 접어서, 앞서 말씀드렸죠, 땅을 접는다, 겉으로 볼 땐 되게 느리게 가는 것 같은데, 느리게, 근데 실제로는 되게 멀리 가 있다, 뭐 이런 표현을 썼잖아요. 실제 축지법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이용이 했다라고 얘기하는 부분들은 분명 약간의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자, 그리고요, 저는 지금 이용익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축지법을 빙자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마치 자신이 진짜 축지법을 한다라고 신격화하면서 종교적인 매체로 사용하는 사람들, 그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북한의 그 1대 김씨, 2대 김씨 둘은 신격화하기 위해 축지법을 써서 뭐 전쟁을 했다, 뭐 이런 표현을 쓰던데, 지금 현재 3대 김씨는 그걸 부정했다고 합니다. 아니라고. 축지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뭐 지금은 아니라고 하니까.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누군가는 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축지법이 이론적으로 불가능한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일단 축지법 뜻 자체를 보게 되면 공간 이동입니다. 땅을 끌어당긴다고 했죠. 얼마만큼 센 힘일까요?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들어갈까요? 물리적으로요. 그걸 파워를 이겨내려면 말도 안 됩니다. 이걸 좀 넓게 생각해보면요, 웜홀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에너지는 지금도 어디 있는지 확인할 수도 없고 판단할 수도 없는 능력이죠. 근데 그걸 어떤 개인이 쓰고 있다? 그럼 그 힘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죠. 땅을 끌어당긴다는데, 땅을 쫙 모아서 한 번에 간다는데, 그걸 하려면 시공간이 틀어지는 일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군가, 허모 씨 같은 경우는 이런 표현을 쓰죠. 자기가 공중부양을 토대로 축지법을 쓴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공중부양을 하려면 어떤 힘이 필요하죠? 중력을 이겨야 됩니다. 멀리 갈 필요가 없습니다. 일론 머스크 로켓 쏘고 있죠. 드론처럼 쏘았다가 다시 추진체가 돌아오는 능력을 보셨을 겁니다. 그거 위치 이동, 그 위치를 지키기 위해 그 밑에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쓰고 있는 거 보셨나요? 그 정도의 힘이 있어야 중력을 버팁니다. 개인이 그걸 하려면 그게 있어야 된다는 뜻이죠. 인간이 지금 하늘을 난다, 중력을 거스른다라는 거, 요즘에 아이언맨 수트 같은 게 나와 있더라고요. 뭐 물줄기 쏘는 것도 있고 바람 쏘는 거, 뭐 그런 것들 저도 짤로 봤는데, 아이언맨 옷 같은 거 입고 날아다니는 걸 본 적이 있습니다. 그 정도의 힘이
자신의 몸에서 나와야 가능한 얘기입니다. 안 보여줍니다. 그 힘이라도 보여주면 믿을 텐데요. 그런 걸 보여준 적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축지법을 쓴다고요? 공중부양을 쓴다고요? 그럼 역으로 꼭 질문하세요. 웜홀도 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에너지 어디서 나오는지요? 공중부양한다고요? 중력 거스르는 힘만 보여달라고. 나는 거 보여줄 필요 없어요. 날아주세요, 날아봐보세요, 이런 거 궁금해하실 필요 없습니다. 중력 이기는 것만 보여달라고 하면 됩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런 사람은 없었죠. 자, 그럼 일단 많이 사기치는 축지법과 공중부양에 대한 이야기, 이론적인 건 이렇게만 정리해놓고요. 이용익은 자신이 축지법을 쓴다라고 표현 안 했습니다. 분명 근데 빨리 걷는다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방송사와 많은 그런 채널들에서 이게 진짜다라고 하면서 내용들 기록이 있다라고 나왔습니다. 궁금한 게 하나 있었습니다. 왜 안 찾아봤을까? 이용익 분명 실존 인물인 건 사실이죠. 그리고 그 기록에 대한 부분이 있는 것도 확인했습니다. 대한개년사 거기 뭐 축지법 쓴다고 적혀있다고 했었죠. 실제 있는 역사적 기록 맞습니다. 이용익 1854년생 1907년 사망. 대한제국 시절 15대 21대 대신을 역임했다. 다 적혀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살펴봤는데 대한개년사의 이용익 편을 살펴봤습니다. 축지법이요? 없습니다. 대한개년사에 적혀있는 내용은요, 정치를 했던 정치적 인물에 대한 평가를 하고요, 그거에 대한 업적을 기록해놓는 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살펴보면 대한제국의 황실 재정 총괄을 했다가 돈 관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의 내장 원경직, 그리고 국가 재정의 총책임을 했던 탁지부 대신이었다. 기획재정부 같은 거. 국방과 군 책임까지 했다. 이런 기록들만 남아있습니다. 축지법 내용이 없습니다. 저는 방송사에서 이 자료를 왜 갖고 왔는지 모르겠어요. 살펴보면 나오거든요. 이용익에 대해선 그런 내용들이 적혀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 평가는요, 두 가지로 극명하게 갈립니다. 하나는 고종을 대신해서 돈을, 이제 어떻게 보면 대한제국의 돈이죠. 고열을 빨아서 대한제국의 돈을 엄청나게 끌어모으는데 1등 공신을 한 창고직이다라는 악평과, 그리고 하나는 한일 항쟁을 했죠. 한일 항쟁을 하면서 대한제국이 일본과 그렇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 끝까지 저항했던 자, 이렇게 평가에 대한 부분은 분명 극명하게 갈립니다. 이건 제가 할 역할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니, 도대체 그러면 방송국에도 나오고 사람들에게 그게 진실인 것처럼 알려져 있는, 실제 용익은 북비천유로 목매일정이나 뭐 첩각으로 하루에 300리를 보행한다, 뭐 이런 기록들이 있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디에 있었던 내용일까를 찾아봤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한개년사가 아니고요, 정확한 출처는 바로 이분 황현의 매천야록이라는 책에서 확인된 내용입니다. 매천야록은요, 저서가 황현인데 이분 대단하신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당시의 인물들에 대한 소문, 평가, 이런 것들을 집어 넣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말을 잘 생각해 보면요, 첩각으로서 빨리 걸어가지고 하루에 300리를 능히 보행한다가 아니죠. 보신 게 아닙니다. 보행한다더라. 무슨 뜻이죠? 들으신 겁니다. 소문입니다. 따라서 이런 걸 우리는 야사라고 부르죠. 정사가 아닙니다. 야사로서 그냥 들렸던 사람들의 민간에 대한 이야기들과 작가의 개인적인 주관적인 생각까지 들어가면서 만들어지는 것. 물론 그렇다고 버릴 건 아니지만 그런 소문들이 있었다라는 정도에 대한 내용이었죠. 자, 그러면요, 또 하나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김옥균을 죽였던 홍종우도 그런 평가를 했다라고 얘기가 나오잖아요. 기록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 저 역사서 다 확인해봤습니다. 고종, 대한제국의 황제인 고종, 조선의 왕의 고종과 대한제국의 고종, 거기와 이용익과의 모든 기록을 다 살펴보고 정사의 내용들을 체크를 해봤을 때요, 여러분께서 아까 들으셨던 앞선 내용들 있죠. 다 없습니다. 정확히 표현하면
전주에 가가지고 뭐 해봐라 이걸 시켰다라고 하는 표현 있죠? 없습니다. 그런 내용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야사입니다. 소문입니다. 자, 소문입니다. 야, 근데 소문도 진짜일 수 있잖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소문입니다. 그리고 뭐 민영이과 명성황후를 막 구하고 뭘 했다 막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는 바 없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명성황후랑 고종이랑 장호원에서 뭐 이렇게 연락을 할 수 있게 도와줬다 확인된 바 없습니다. 없습니다. 자, 근데 왜 이런 소문이 났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그냥 이대로 끝낼 수는 없거든요. 이유는 존재했습니다. 이유는요, 당시 정치적인 상황에 대한 문제입니다. 당시에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친일파가 존재하죠. 그리고 그때 당시엔 친러파도 존재했습니다. 이용익은 친러파 쪽이었고요. 당연히 자기들끼리 싸우고 말다툼하고 난리가 나겠죠. 정치적 싸움입니다. 이용익을 어떻게 평가했을까요? 출신 성분. 뭐 했다 그랬죠? 보부상입니다. 실제로 이용익의 집안은 대단한 집안은 맞습니다. 왜냐면 이용익의 조상님이 조선을 건국한 태조 이성계의 이복 형제 있죠. 이복 형제의 핏줄입니다. 하지만 집이 매우 가난한 양반이었죠. 실제로는 과거 시험을 볼 돈도 없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용익 씨도 함경도 쪽에서 태어나셨고요. 변방이죠. 그래서 러시아어도 어릴 때부터 구사하실 줄 아셨다라는 내용들도 확인이 됩니다. 깐 겁니다. 까버린 겁니다. 보부상 출신인데, 천한데 이런 식의 공격을 당했던 상황이었죠. 자,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고종 황제는 왜 어째서 이용익을 최측근에 앉혔을까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이유는 되게 단순했는데요. 당시에는 어쨌든 정치적 파벌 싸움이 생기면 한쪽의 세력이 강해질 때 왕이 선택하는 건 새로운 인물입니다. 그 새로운 인물이 끌어줄 사람이 필요하다라고 느낄 수 있는 공간이 있었죠. 실제로 이용익에 대한 기록은 확인해 볼 수 있었습니다. 이용익은 집이 너무 가난해서 전국 팔도를 떠돌며 보부상을 한 게 맞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우연입니다. 정말 우연히 금광에 투자합니다. 그리고 금맥을 발견해냅니다. 그 금맥을 발견해서 그 약 4년 정도를 엄청 고생했다고 하는데, 금맥을 발견하면서 엄청난 부를 쌓았는데요. 그 금을 누가 눈독을 들였을까요? 민영익이요. 아, 이래서 민영익과 이용익이 연결되는 고리가 하나 나온 겁니다. 왜 천거가 됐는지, 왜 고종의 한 측근으로서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세상 돌아가는 걸 다 알고 있습니다. 보부상 출신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돈을 벌어본 사람이고요. 경제에 대해서도 빠삭했던 사람입니다. 견제하는 세력으로서 넣었던 사람. 근데 필요한 게 하나 있었죠. 이 사람의 비범한 능력. 왜 저런 사람을 왜 저 자리에 앉혀? 아니, 저렇게 천한 사람인데, 천하잖아. 반대가 엄청 났던 거죠. 저런 천한 사람 저기 왜 앉혀? 그때 제일 좋은 게 하나 있죠. 소문내는 겁니다. 분명히 발이 빠르고 지리에 엄청나게 능통했다. 경제적으로도 엄청 머리가 빨랐다. 이거 다 사실입니다. 대단하신 능력, 러시아어까지 했으니까요. 대단하신 능력을 갖고 있죠. 그럼 이제 한 가지가 덧붙여지는 겁니다. 니들이 갖지 못한 능력을 갖고 있어. 그 능력을 이쪽에다 갖다 붙인 내용. 그래서 마치 엄청난 공을 세워서, 공이죠. 이거 다 공입니다. 소문은 계속 꼬리를 물겠죠. 공에 생기면서 고종의 최측근에서 모든 재정을 담당했던 사람. 그 이후에 항일운동, 독립군에게도 자금을 전달했다라고까지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 내용으로서 알려졌던 분이십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역사서를 좀 살펴보게 되면 말년에도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습니다. 연세가 그렇게 많지 않으신 나이에서 돌아가시게 됐는데, 실제로 일본에서 아까 이제 제가 친러라고 했죠. 반일을 너무 이제 나름 대신인데 자꾸 하니까 일본에서 납치 계획을 세웁니다. 그 붙잡힙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그 정도의 능력이라면요, 사실 도망치는 게 맞거든요. 근데 붙잡히십니다. 그리고 이후에 나중에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셔서, 조선으로 돌아오셔서 대한제국에 돌아오신 다음에 학교를 세우셨다가 또 한일,
이제 일본에 반대했다라는 이유로 한 번 더 잡히시고, 그리고 그 이후에 망명 신청을 해서 간 게 러시아입니다. 거기서 이제 독립운동, 항일운동을 하시다가 자객에 의해서 암살을 당한 상황이었죠. 끝을 보게 됐을 때는 우리가 알고 있던 앞쪽의 전설과는 분명히 다른 겁니다. 자, 분명한 건 이용익은 실존하는 인물이고 대한민국에서 생각했을 때 친일파 절대 아닙니다. 반일이었죠. 대한민국의 근간을 제대로 세워야 된다라는 걸로 학교를 설립하신 분입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서요. 다만 역사적인 평가는 역사가들에게 미루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런 표현을 하더라고요. 민씨 쪽에 붙어서 고열을 빨았기 때문에 나쁜 거다. 친러기 때문에 나쁜 거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십니다. 그럼 뭐 제가 판단할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다만 이분의 기록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실제로 축지법을 썼는가에 대한 부분은요, 누가 만들어낸 거죠? 언론이 만든 겁니다. 그리고 그걸 확대 재생산을 했습니다. 물론 처음에 만든 건 그 사람을 좀 신격화하기 위한,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갖다 덧붙인 걸진 모르겠지만 그걸 귀결시킨 게 축지법이 돼버린 겁니다. 하지만 그때도 축지법이라고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도수를 쓴다라고 표현하지 않았죠. 하지만 현대에 와서는 갑자기 언론에서 도수를 부리는 듯한 그런 인물로 만들어놨습니다. 축지법,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최초의 기록이 있다라고 알려진 이용익씨. 하지만 여러분들께서 한번 기회가 되신다면 이용익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한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축지법과 상관없이요, 어쨌든 근현대사에 있던 한 인물이었으니 말이죠. 여러분은 축지법을 믿으시나요?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대한민국 조선의 역사서에 최초의 축지법을 썼던 대신의 기록이 있다는 거짓입니다. 저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